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독선 5기 국정문란 뒷감당은 세금 포퓰리즘 더는 안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사라진 54조 원, 태양광 보조금, 24조 원의 총선용 토건사업 등 이 세금 포퓰리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가 중소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한 예산이 한 10조 원 내외가 되는데 54조 원이 사라졌다, 이런 주장은 거짓 주장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토건사업에 지원한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만 이런 예를 들면서 세금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탈세와 세금 포탈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사회입니다. 세금 제대로 걷지도 않고 조세 부담률이 낮은데 세금 포퓰리즘이란 말은 온당치 못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대강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정부 같은 인물이 4대강 분석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다 제목의 사설에서 감사원이 사용한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분석에서 수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물 정체 구간에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지표를 강조하면서 4대강이 문제다, 4대강 보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한국경제신문은 보철거 밀어붙이는 정부 가뭄 극복 장치부터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보해체가 자칫 인위적인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질 분석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지점에서 이 수질을 채취해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죠. 수량 유지나 보호를 위해서 이 4대강 보를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환경을 파괴한다면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보다 훨씬 더 댐이라든가 이 보를 먼저 설치했던 나라들이 이 보를 철거하고 댐을 철거하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분석 기법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의성실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법원이 신의성실 원칙 경시하면 노사합의 소용이 있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선을 들어주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이 신의성실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 용어이긴 한데 이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나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통상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이걸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그동안 임금을 사측으로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 마치 사측과 합의된,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 지금 이제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다시 그 빌린 돈을 달라고 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법률 용어를 여기 적용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이지 노조가 그동안에 노조 노동자가 이러저런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빌린 돈을 달라라고 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이자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가계 이자 부담이 소득보다 7배 빨리 늘어난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저소득층 빚 탕감 같은 손쉬운 땜질식 처방보다 최저임금 체계 손질과 기업 투자 활력 제고, 서민금융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자 이 부담이 큰 것은 뭐 우리나라 가계의 과도한 가계부채의 결과이죠. 그것은 뭐 특히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또 의료제도, 뭐 그리고 뭐 최소한의 이 생계 이 생활 비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가계부채를 낳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이 금융스타일 구조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온 한계 가구에 대한 부채 탕감은 물론이고, 이런 부채 원인, 주택 정책의 문제라든가 교육 의료 제도의 문제, 이런 부채 원인을 지어가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아직 미북 간 비핵화 개념 합의도 없었다니 여태 뭐한 건가 라고 비판하고, 벨기니 신문은 하노이 회담 코앞인데 비핵화 개념조차 합의가 안 됐다면 이게 합의될 수가 없는, 끝까지 합의되기 직전까지는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하나로 정리할 수가 없죠.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비핵화의 수준 정도, 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그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그 비핵화 개념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북미 간 협상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개의 비핵화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것은 여러 개의 그 비핵화의 내용 중에서 어떤 하나, 어떤 수준에서, 어떤 정도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북한 아이들의 번영은 김정은의 결단에 달렸다. 동아일보는 김정은이 꿈꾸는 북미래 완전한 비핵화 없인 신기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뭐 여러 차례 주장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이 북한이 북핵 폐기할 수 있도록 빅딜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스몰딜 안이 제시될 수도 있지만, 북핵 폐기를 위한 미국의 협상안이 제시되는 것, 그것은 트럼프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화일보는 하노이 회담 D-3 대북 제재 작은 구멍도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제재 완화나 제재 해제 없이 북한 비핵화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것을 인정하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화일보류가 계속 똑같은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북 제재는 풀어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북한이 당연히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1년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협상에 있어서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공수처 수사 대상서 의원 빼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꼼수 제안을 비판하고 있네요. 공수처 이전에 현행 법률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면 될 일인데, 이게 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만약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어서도 안 되면 그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고고위, 뭐 슈퍼고위 뭐 이렇게 자꾸 만들 겁니까? 옥상옥을 만들 건가요? 이것도 참 문제고, 또 공수처를 만들면서 선출직 의원을 제외한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출직 의원이라면 뭐 국회의원, 지방의원, 뭐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불법과 부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공수처에서 이들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분양원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 공급 이축 역효과 없게 신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급이냐가 문제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면 분양원가 자체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탈원전 관련 상경심은 인도에도 원전 참여 기회 요청, 탈원전 출구로 삼아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도 지금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원전 수출을 계속함으로써 탈핵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죠.
달 원전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지금 인도는 군사적으로 파키스탄과 대치하고 있고 파키스탄과 함께 핵보유 국가입니다. 인도에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인도가 핵무기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전을 가동 이후에 사용 핵연료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을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텐데 인도의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핵무기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인건비 치솟는 한국 제조업 글로벌 경기 둔화 넘을 수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단위노동 비용 증가율은 2002년에서 2009년까지 연 0.8%였는데 2010년에서 2017년에 연 2.2%까지 높아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위당 노동비용이 노동자 인건비로만 산출되는 건 아니죠. 자동화의 정도라든가 경영 혁신, 경영 방식의 변화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러나 반대로 임금 물가나 경제 성장 그리고 지난 시기 임금 수준, 노조 교섭력 등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죠. 따라서 단위노동 비용의 경우에도 단순히 이런 비용 증가율로만 얘기할 수 없다. 노동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감안돼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경우에 주야간 막교대를 주간 이교대로 바꾸면 노동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사 합의에서 다른 휴식 시간이라든가 식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줄이고 노동 강도를 강화함으로써 쓰면은 그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생산 물량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시간당 노임 단가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진다면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한국당 수구획이 아니라 건전한 보수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그 수구적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양극화 관련 중앙일보는 양극화 그나마 정부가 줄였다니 아니란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만약 정부가 양극화가 벌어졌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더 벌어질 것을 이 정도라도 이 정도 선에서 거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자기 합리화이고 기만이죠. 당연히 양극화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금 양극화가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빈부격차 양극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벌어지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양극화를 여기서 멈추게 하고 최소한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한미일 안보 공조 흔들리니 중국이 동해에 휘젓는 것 아닌가. 방공식별구역에 중국 공무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침범하는 문제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삼각 협력을 통해서 당면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패권의 견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논리대로 하자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한국, 미국, 일본이 신냉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대 강대국의 군사력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 그리고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빅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이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왔던 신냉전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다변화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대 지지율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거듭 20대 비하하며 전 정부 교육 탓한 여지도부 반상식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반공교육,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제 이러저런 발언을 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으로, 이런 내용만 가지고 20대가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다면 잘못된 분석이죠. 취업난이라든가 청년 실업과 빈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에 이 병력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 이런 것들이 다 중첩적으로 쌓여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25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